안녕하세요. 미대편입 건대보는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대이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홍대이드 원장 제 제자예요. 20년 20년 됐죠? 됐습니다. 20년 됐어요. 오늘은 미대 편입과 영어에 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영어 보는 학교에 대해서 쭉 알려주세요. 일단 다단계 전형인 학교가 고려대, 서울대,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그다음에 경희대 있는데 경희대는 2022년 내년부터는 다단계 전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학교는 대부분 그냥 영어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대 서울, 그다음에 덕성여대, 인천대 인천대, 경기대. 경기대, 인하대 이런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보는 학교가 이 정도 있는데 영어 안 보는 학교가 어디 있는지. 영어 안 보는 학교는 뭐 세종대, 명지대, 가천대, 한성대, 상명대, 서울여대, 건대 충주, 단대 천안, 그 다음에 동덕여대, 국민대, 그 다음에 중앙대, 한양대, 그 다음에 홍대, 그다음에 성신여대, 꽤 많지. 그다음에 연세대, 단대 축전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 70% 정도 70, 돼요. 80% 정도 되는 것 같아. 이게 이제 그냥 막연하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영어를 내가 못하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소위 뭐 좋은 대학을 간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좋은 데도 아닌 것 같아. 다 서울시내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은 요즘에는 굉장히 평준화돼 있어서 모르겠어. 이거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사실 서울대, 국민대, 홍대 빼놓고는 서울시내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나는 다 같다고 보거든. 그렇다라고 보면 뭐 동덕여대가 좋니, 서울여대가 좋니, 뭐 건대가 더 좋니, 내지는 뭐 단대가 더 좋니, 그건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 그렇다라고 하면 영어는 사실상 자기가 안고 싸워야 되는 조건이라면 영어가 안 되면 영어 안 보는 학교들 한 7, 80% 정도 되니까 그 학교를 위해서 실기 하나 더해서 좀 적극적으로 여러 군데 시험 볼 수 있는 전략을 내보면 사실 영어 잘하는 사람끼리 그 안에서 레드오션 안에서 막 박터지게 싸우는 것보다 어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되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내가 250인데 나 지금 영어 열심히 해서 나 950 만들어서 나 시험 봐야지. 뭐 한 3년은 걸린다고 봐,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1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항상 오셔서 문의하시면 이거 그런 거 잘 보내주지 않나? 여태까지 한 20년을 토익을 진행한 학교를 보면 대부분 학생들 수준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학생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600 정도에서부터는 시작을 해야지 900이 나오거나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것도 남은 기간도 대입해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7월인데 지금 뭐 한 600점에서 뭐 한 10월에 900점을 바라본다는 거 쉽지 않고요. 한 300점, 한 300점. 300은 안 하는 거야. 300은 이 학생들도 고민한 경우가 있으니까. 아니, 당연히 많지. 아예 영어 안 하는 애들도 많이 붙어. 영어 근데 안 하는 애들 다 붙잖아. 300은 여태까지 300에서 900까지 케이스는 제가 나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 진행한 바로는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저의 사례에 없는 거긴 아니, 한데, 나도 한 우리의 번도 사례에 없었어. 없는 거긴 나 한데,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만약에 300에서 900을 맞는다고 쳐도 거기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투입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실기가 굉장히 부족해지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는 영어는 나왔는데 실기가 상당히 부족한 이런 이상한 결과가 그렇지. 그렇게 되면 실기 시험 보는 학교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영어가 들어가는 학교들도 실기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거기서도 떨어지는. 그래서 고득점자 중에 떨어지는 케이스 있잖아. 뭐 970인데도 뭐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최근에는, 그러니까 성신여대가 올해부터 이제 그 포트폴리오 면접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면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토익 점수로만 제출로 합격자를 걸러냈을 때, 그때 말고는 없어요. 그때 말고는 없었는데, 성신여대 보면 성신여대 공예과가 토익이 합격선이 막 900, 230. 그러니까 토익만 들어가다 보니까 뭐 산업대전과 같은 경우는 훨씬 높았죠. 그렇죠? 저희 학사 같은 경우에는,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성신여대 920 정도.
근데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사실 그 인문계열이나 공대나 내지는 뭐 어문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삶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조금은 좀 자기 개발과 자기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쪽 영상이나 내지는 디지털 쪽으로 이렇게 넘어 들어오는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애초에 작년에 우리 지금 보면 건대 건축과 다니는 애가 990 만점인 애가 있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비전공자들인데 990 가까이 되는 애들이 간혹 점수 갖고 들어오거든. 근데 그 사람들 영어는 절대 못 이기지.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중요한 건 하늘은 공평해서 그림을 잘 못 그려. 그러니까 영어 잘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유리하다? 나 그건 아닌 것 같아. 영어 시험 보는데도 볼 수 있고 실기 시험 보는데도 볼 수 있다는 거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근데 그게 일단 시립 때는 다단계 전형이고, 그래서 다단계 전형의 의미는 커트라인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기 시험조차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가 상당히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영어의 시립 때 보편적인 그 점수 때는 한 96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학사든 일반이든. 최근에 거의 950, 60 커트라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실기랑 이제 면제도 있지. 어떤 실기? 시립 때는 실기가 근데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디자인 일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타이프라든지 내지는 패키지라든지 내지는 뭐 버스 표면 디자인 뭐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내지는 브랜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와서 사실상 시각산업기사의 내용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고, 그지? 근데 손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손그림이지. 뭐 다 손그림이니까 사실. 야, 컴퓨터 들고 가서 그릴 수 없잖아. 그다음 면접도 좀 중요하고. 근데 뭐 그것도 사실, 그리고 서울시립 때는 레벨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왠지 몰라도 어쨌거나 굉장히 들어가기 좀 힘든. 그러니까 잘 안 뽑아, 그지? 한 명씩 뽑죠. 거의 한 명씩 뽑아. 왜냐면 걔네들 입시 정원 자체가 워낙에 애들이 없어서 사실 이 편입은 결혼이 발생해야지 뽑는다라고는 원칙이 있는데 잘 관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많이 못 뽑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에도 학사 한 명 뽑았고, 그러니까 한 명의 커트라인이 내가 알기로 한 960 정도 됐던 것 같고. 또 영어 보는 학교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과기대가 있는데, 서울 과기대는 토익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평가가 되는 학교 중에 하나지. 우리 지금 그 인터뷰 영상이나 우리가 이제 서울 과기대 붙은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대체적으로 700에서 800대가 디자인 학교 붙는 거 보면, 그런데 이제 서울 과기대는 왜 그러냐면 그 자기 토익분에 그 990분에 자기 토익 곱하기 60 플러스 40이 있어서 기본 점수 40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 토익 만점과 토익 점수 없는 사람의 폭차가 60이고 실기는 200이기 때문에 실기가 결국엔 뒤집히는 그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거의 990 만점에 가까운 학생들 실기 못하면 떨어지는 율을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700, 800이 됐는데 내가 서울 과기대 떨어졌다? 영어 때문에 떨어졌다는 아니야. 무조건 실기 때문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700, 800 정도 영어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관리해서 서울 과기대는 적극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건대. 건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체 시험은 사실상 토익 점수라고 하는 거는 정제된 점수를 본인이 가장 좋은 점수를 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화되어 있는 반면에, 건대에서 그날 가서 시험 보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이 점수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좀 안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보면 우리가 990 만점인 애들이 3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건대가 2명이 봤는데 한 명은 2개 틀렸고 한 명은 그 반타작 조금 더 했는데 우리 인터뷰 영상에도 있듯이 반타작 조금 더 한 애가 실제적으로 실기 그려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한 거 보면 그닥 그렇게 그 영어의 출제가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보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나오는. 그래서 영어 변별력이 그다지 내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토익 시험 보는 그런 학교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실기가 좀 어느 정도 좀 되면 그러면 건대를 적극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전략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건대 서울은 어떤 실기를 보나요? 건대 영어는 스토리보드 봅니다. 그래서 그 한 장이 A3 그 용지가 나오는데 양식이 그러니까 세 컷으로 된 양식이 나오는데 그거 잠깐만 그게
그게 10에, 그러니까 가로 세로 10에 15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오디오하고 비디오 쓰는 칸이 있는데, 글자는 그렇게 빡빡하게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그 화면에 대한 장면 묘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우리가 촬영 기법에 대한 그런 촬영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스토리보드가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그런 촬영 기법만 넣으면 돼요. 너무 어렵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그림체는 어떤 것 같아? 개성 있게 잘하면 되고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거 3시간이고 이게 결국은 12컷 이상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채색까지 포함하면 채색도 뭐 깊게 채색할 수도 없고 스토리텔링도 짜야 되고 하면 일단은 잘 그려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진짜 중요한 스토리텔링을 놓치면 진짜 재미없는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예년에 이렇게 쭉 봐보면 진짜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애니메이션 학원 다니고 만화를 했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 그림 굉장히 잘 그리잖아. 근데도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림으로서는 될 것 같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결론을 보면 영어 변별력을 그런 정도로 봤을 때 그 학생은 영어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림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면 그림 잘 그린다고 붙는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지금 붙은 애들 대체적으로 보면 다 정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그림들을 그린 것 같아. 다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친구들 중에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림 잘 그려야 된다는 압박감.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칠기, 묘사, 무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자신이 그것만 연구하고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본질은 이야기가 재밌어야죠.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그 정도 잘 그리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스토리 잘 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토리보드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가 화가가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 현장에서 그거를 촬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도구로서 쉽게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다이아그램화되어 있는 어떤 기호, 서로 간의 뭐 그런 정도라고 보면 그러니까 그 계획표 내지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림 잘 그리는 건 아니지. 누가 보더라도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촬영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속에서의 내용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제 접근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미대니까 좀 스타일 있는 그림과 개성 있는 독특한 그리고 주제에서 남들이 갖지 않는 그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그림들 그런 사고체계가 좀 필요하지. 그래서 그건 평상시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스토리 짜는 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웹툰 같은 거를 보더라도 단편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이렇게 짧은 형식의 그런 뭐 만화 웹툰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게 많아. 사이트. 아니면 뭐 짧은 글, 뭐 이런 에세이 이런 것에서 좀 많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승전결 같은 거 잘 짜고 문제는 그림도 마찬가지고 스토리보드도 마찬가지고 전달력이에요. 전달력. 주제를 어떻게 재밌게 전달할 것인가. 그거를 연구를 하는 게 제일 우선이지. 일단 물론 그림 잘 그리면 너무 좋은데 그림만 잘 그리고 뭐 내용은 그냥 그렇고 그 다음에 화면 구성력도 마찬가지예요. 화면 구성도 완전 클로즈업도 있고 원경도 있고 뭐 이거 다 그 장면에 해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구성력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훨씬 더 그림이 스토리보드가 훨씬 더 멋있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실기는 스토리보드로 시험 보는 학교는 이제 건대 영상디자인과 하나이긴 한데 근데 많이 뽑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학교라서 충분히 해볼 만하고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건대 글로컬 영상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도 그렇지 그거 나올 때 있지. 그런 식으로. 네. 그럼 이제 경희대 미대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경희대는 이거 경희대는 포트폴리오 면접과 영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토익에서 배수 전형을 7배수 전형으로 다단계 전형으로 이제 걸러서 거기서 7배수 통과하는 학생들만 포트폴리오 면접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이제 배수 전형이 없어짐에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가 있죠. 영어 점수에 관계없이. 근데 중요한 건 불과 몇 년 전에 경희대도 어떤 식이었냐면 토익 배수 전형이 없어져도 경희대는 불과 몇 년 전에도 토익 배수 전형이 없었을 때도
사실은 거의 토익 고득점자 위주로 뽑힌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일단은 뭐 토익 배수량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토익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800점 이상은 도예과도 800 넘었어요. 네, 800은 넘어야지. 900은 넘어야지 않지. 아니 옛날에. 아, 옛날. 근데 이제 작년에는 더 했지. 배수전형이 있으면서 다 900 넘은 상태였고. 근데 900이 넘은 상태에서 배수를 뽑고 난 다음에는 토익은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 무의미하죠. 왜냐면 서로 간에. 일단 별 차이가 1단계에서 안 났어. 900점이면 일단은 900점에서 만점 990점 있으면 변별력이 그것밖에 거의 차이가 안- 거의 거의 거기서 그냥 A권대 그러니까 실루탄 그렇지. A권대 애들끼리 거기서 또 뭐 면접 포트폴리오를 면접에서. 골라내는 거니까 면접에서 포트폴리오. 토익은 일단 배수장을 통과하면 의미는 없다고 봐야죠. 그거는 서울시립 때도 마찬가지고 960점이 커트라인이었으니까 900 커트라인 학생하고 뭐 진짜 만점인 학생하고 30점밖에 그 변별력 차이가 없으니까 뭐 의미는 없다고 봐야죠. 근데 일단 내가 봤을 그거는. 때는 사실 실망을 주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익 점수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경희대에서 포폴로 해서 나는 들어갈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경희대 포트폴리오를 하는 의미가 있는 사람은 토익 점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포트폴리오를 할 의미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사실상 경희대에 대한 면접과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 영어 점수가 없으면서 그거 상당히 무의미하고 그 무모한 도전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조건에 맞는 정확한 전략을 내야 돼 사실. 그냥 막연히 내가 포트폴리오 잘하니까 경희대 들어갈 수 있어? 그건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지.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면 뭐 저희 학원을 비롯해서 만약에 합격자 명단에 전적대 출신 학교를 공개하는 오픈하는 학원 같은 경우에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지금 소위 얘기하는 서울대라든지 뭐 그런 학교들 보면 출신 대학들 자체 이 학교의 출신 대학 딱 보면 그냥 얘는 영어를 잘하겠구나 그렇지. 자체가 그게 점수 나왔겠구나 하는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그게 사례이기 때문에 아니 서울대 얘기를 잠깐 해보면 서울대는 사실상 서울대 편입은 일단 편입이 가지고 있는 원래 본원의 기능을 해. 그러니까 편입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전공을 했는데 내가 뭔가를 더 배우고 싶어서 한다. 그러면은 원칙은 비전공자만 뽑는다라고 하는 게 서울대 원칙. 그게 이제 편입의 순기능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를 졸업한 애가 서울대 미대에 편입했다? 그럴 수 있잖아. 뭐 고대 나온 애가 고대 미술사학과 같은 경우에 그것도 비전공이니까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런 애가 서울대 뭐 디자인과에 들어갔다. 근데 서울대 디자인과 잘 안 뽑잖아. 항상 조용대학만 뽑지. 과거 우리도 예술학과. 서강대 경제학과 그러니까 졸업한 친구 학사 그 친구 사실은 그렇죠 뭐 학원에서 서울대를 잘 보낸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솔직히 그때 대기업도 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실기력으로 봤을 때는 기존 여기에 뭐 1년 이상 걔는 대학원도 나왔어.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기로만 따진다면 그렇게 아예 그 친구가 아예 못한다기보다 잘할 수 있는 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합격을 그렇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대를 붙기 위해서는 그거는 그냥 남들 말하는 대로 그냥 넘사벽이다. 영어 보는 학교가 만약 7개 정도 있으면 한 4개 정도가 다 포폴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어 들어간 학교가 포포를 보내고 영어 보는 학교- 경희대라든지 절반 이상은 다 포폴에 들어가는데 그건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건 것 같아. 실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대 회화과가 아니고 디자인과이기 때문에 디자인과는 사실상 그림을 그리는 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똘똘한 사람을 뽑고자 하는 그런 반영이 아닐까. 그러니까 영어 잘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홍대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홍대가 실기를 폐지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어쨌거나 실기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 전체적인 이런 좌지우지하는 애들은 다 걔네들이거든. 그러니까 똘똘한 애들. 그러니까 홍대 지금 가려고 그러면 거의 1등급 맞아야 되고 하나도 안 틀리면 안 되고 막 그런 애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거 보면 학교들은 그런 것 같아. 토익 점수 높고 그러면 포트폴리오 좀 봐서 그냥 충분히 수학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사람 뽑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영어 보는 학교가 이 정도로 있는데 여기에서 영어가 좀 낮았어도 들어갈 수 있는 학교 그나마 영어가 있는 학교 중에 그거 과기대죠. 그나마 과기대가 제일 낫잖아. 영어 내가 봤을 때. 과기대는 왜 그러냐면 아까 원장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실기가 200, 영어가 100이에요. 그렇죠? 그럼 실기가 100번에 따지면 66%, 그다음에 영어가 33%. 그래도 영어가 33%면 꽤 들어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토익에서 기본 점수가 100분율화 됐을 때 40점이 기본 점수 들어가요. 40점이라는 것은 토익으로 따지면 405점이 그냥 토익 점수를 제출을 안 해도 405점을 깔아준다는 거예요. 서울과기대에서. 그럼 실질적으로 변별력은 실기가 82%, 그 다음에 영어가 18%예요. 그러니까 실기가 5분의 4 이상, 영어가 5분의 1 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가 중요하긴 한데 그걸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이해가 빠르냐면, 실기 A하고 B하고는 그러면 80하고 90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곱하기 2니까 20이거든. 그럼 그거를 100분율로 했을 때 폭차를 따져보면 한 400점, 400, 500점이 뒤집혀. 그러니까 B 맞고 990 맞으면 A 맞은 놈한테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기는 무조건 실기가 변별력이 있다. 그래도 이미 그 토익 점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토익 점수 있는 애들만 보고, 우리도 알지만 우리가 다 그런 애들만 보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토익은 무조건 거의 한 700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지. 아무리 변별력이 없어도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영어와 실기 비중을 어떻게 둬야 할지. 그래서 영어 점수에 따라. 영어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지금이 몇 월 달이죠 우리? 6월 달 이제 7월 8월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특강도 하고, 그러면 특강을 하는 이유는 실기를 조금 더 해서 한 군데라도 실기 시험을, 그러니까 편입은 여러 실기의 내용들이 좀 다양하니까 그렇게 해서 특강 때 실기를 몇 개를 잡아줌으로써 여러분들 시험 볼 수 있는 가능성 높이고 합격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영어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지금 현재 한 600, 700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700 중반 나와야죠. 그치? 900 나오려면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낮은 점수에서부터 한 600점까지는 금방 아니, 근데 600인 애들도 근데 과기대가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600인 친구들은 과기대 생각해서 한 700대 700 중반, 700 중반 정도? 왜냐면 700대 중반 가고, 그다음에 700 중반에서 800대 중반까지 올리려는 것보다는 차라리 700 중반에서 800 중반 올리려는 그 노력을 오히려 실기다 투자하면 그게 한 3배, 4배 이상 더 파이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600대 중반은 그래도 좀 그렇지만 700대 한 중반 정도 맞으면, 실기 A 맞으면 뭐 충분히 가능하니까. 우리 뭐 720, 820 들어갔습니다. 700 중반에서 800 중반을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차라리 실기에다 올인하는 게 그 이후에는 더 전략적으로 그게 훨씬 나은. 그러면 정량 한 600선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한 7, 800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700 중반. 700 중반. 그리고 900 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노선에서 정리하는 게 낫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3, 400이다. 그럼 안 하는 게 낫다. 그럼 안 해야죠, 지금. 그럼 뭐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지만 적어도 우리의 처방은 그렇다. 건대 서울 영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건대 서울은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예를 직접 들면서 얘기를 해주면 이해가 좀 빠르니까, 작년에는 사실상 건대는 문항수가 40문항인데, 근데 그게 이제 뭐 배점의 구조가 매년 좀 바뀌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그 영어 시험이 출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그날 가서 시험을 보는 거라서 영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변별력과 차이가 상당히 변수가 존재하더라. 그게 이제 현장에서 난 느낀 점이고, 작년에 봤을 때 우리가 990 만점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건대를 봤거든. 그런데 이제 한 명은 2개 틀렸고, 건대 점수는 다 자기가 이제 채점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명은 반타작 조금 더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실기에서 들어간 학생은 반타작 더 안 애가 들어갔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리고 영어 하나도 안 한 애가 찍고 나왔는데도 그 정도 맞은 애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건대 영상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원수가 좀 많이 뽑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영어 점수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건대 영상영화를 위해서, 영상제를 위해서 실기를 준비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그 영상영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공에 비해서, 다른 실기에 비해서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 공간과 다양한 인물과 다양한 여러 가지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뭐 만들어진, 뭐 패턴화된 이런 것들로 다른 실기에 비해서 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영어보다 오히려 실기에 조금 더 건대 다른 타 전공보다 오히려 실기에 조금 더 변별력이 있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평상 그러니까 잘 그리는 그림보다는 개연성이 있고 주접근이 되는 그림이 좋긴 하지만 평상시에 드럼 훈련은 상당히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그림을 그리는 모든 그 실기에 해당되는 거지만 평소 드럼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평소 안 보고 그릴 수 있는 연습.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 미술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패턴에 길들여져 있어서 사실 현장에서도 패턴으로 길들여지면 쉽기는 한데 근데 그것보다는 본인이 그릴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그림을 찾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게 그게 영화과의 특징이에요. 영상 영화, 그러니까 디자인 그쪽, 애니메이션 이런 쪽의 특징이. 근데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거에 너무 그 한정해서 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 그러니까 금방 또 생각이 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그림 잘 그리고 영어 잘하는 사람 순으로 들어가나 또 그렇지도 않거든. 내가 뭐 한 30년 학원 해봤고 20년 학원 해봤지만 사실 1번부터 50번까지 학생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어떤 그런 순위를 가지고 매겼다고 하더라도 그게 순서대로 되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학교마다의 어떤 그 접근 방법도 달라지고 학교에서 내는 그 주제에 따른 그 심사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도 학교마다 다르고 그리고 심사하는 사람들의 교수들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 판단에서 당락이 결정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거는 내가 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쭉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가 자기 그림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하고 그냥 관두는 경우가 있어. 난 그게 되게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 그림을 내가 저 학생보다 남들보다 난 못 그렸기 때문에 난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냥 가는 거는 정말 바보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서 그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기가 왜 떨어지면 떨어졌는지에 대한 붙었으면 붙었는지에 대한 조금은 좀 한번 그 준비를 해보고 고민의 거리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좀 구체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끝까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모르거든 사실.